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그 기기 자체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이 아이폰에 달려있는 카메라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가 뭐냐, 카메라가 뭘까? 라는 카메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카메라란 제가 촬영하는 사람이고, 저는 어떤 방식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있죠. 뭘 바라보든. 그럴 때 그 뷰파인더를 통해서 그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고스란히 투영을 하는데, 그것들을 불편함 없이 하게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게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화질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좋은 카메라, 좋은 화질의 카메라가 여러모로 유익한 면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를 표현하는데 절대적으로 그게 큰 역할을 해주느냐,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정말 오래된 카메라거든요. 이거는 5D Mark II라고 해서 제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애용하던 카메라였는데, 굉장히 이거 보면 낡기도 했고 또 이런데 많이 상하기도 했고 화질도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여전히 이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켜면, 그래서 보여지는 화면을 봤을 때 저는 이 카메라로 꽤 많은 일들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저에게 굉장히 불편함 없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영상을 통해서요, 그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카메라로서 좀 진지하게 이 아이폰 카메라를 카메라로서 대한다면, 좀 그런 방식의 카메라로서 정말 아이폰 카메라는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도대체 어떤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이폰 카메라에 대한 정당한 리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지금 프랑스가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준비하게 됐었고, 미러리스 카메라 하나와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 아이폰 카메라를 들고 같이 조금 촬영을 하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간 카메라는 바로 이 소니의 알파 5100입니다. 이 나온 지 꽤 오래된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네, 이 카메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지에서 이 카메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과연 이 아이폰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리뷰는 이 두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찍히면서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 코멘트도 좀 들어가고, 어쨌든 그런 영상 리뷰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이 아이폰 11 프로 카메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떠나 파리로 가기 전 중국에서 하루를 묵고, 저는 청도공항에서 다시 파리로 가기 위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간 여행이기에 비행기가 이륙하자 비로소 카메라를 켤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장면을 알파 5100으로 찍고 저는 아이폰으로 같은 화면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했을 때 사실 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동안 제가 카메라를 찍으며 느끼지 못했던 알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와 아이폰, 이 두 화면의 차이가 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척 새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편견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듯한 쾌감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리개를 조절하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며 광학적으로 만들어지는 화면이 아닌, 화면의 밝기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화면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이 일련의 디지털 프로세스가 순간적으로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화면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아이폰이 더 뛰어나지 않나 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영상의 가장 밝은 화면과 가장 어두운 부분을 조화롭게 보여주는 것, 이 놀라움은 사실 여행 내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며 저를 감탄하게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색감의 화면, 아이폰으로 촬영을 할 때면 실물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화면 때문에 촬영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영상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넓은 와이드 앵글 덕분에 아이폰으로 여행지 곳곳을 담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로 이 정도의 화각을 표현하려면 꽤 좋은 렌즈를 구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초광각 화면에 제가 썩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아이폰의 초광각 렌즈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로 파란 하늘과 거리의 전경을 균일하게 담으려면 이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이렇게 찍으면서 한쪽에선 어떻게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보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이렇습니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촬영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촬영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즐거운 촬영이 더 나은 화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 더 나은 앵글을 시도하고 더 나은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력, 노동을 수반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런 즐거움을 얻게 해줍니다. 우선은 기술의 승리이고 두 번째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야간 촬영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아이폰으로 바라본 화면은 제가 조금 더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감정과 태도로 영상을 제작해 볼 동기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전혀 써보지 않은 말투, 전혀 해보지 못한 장르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평소 주저하던 변신에 대한 대담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던져준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안 좋은 추억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꽤 실망스럽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노출과 밝기를 조절하며 불필요한 모션 블러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는 액션캠 등의 작은 센서를 가진 카메라의 영상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질색인 사람입니다. 반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한번 세팅해 놓은 그 느낌 그대로 조금은 투박하지만 안정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제 전통적인 촬영 환경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편안함입니다. 물론 아이폰의 카메라로 노출이 조절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드파티 앱을 쓰거나 기본 촬영 앱을 통해서 직관적이긴 하지만 불편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나는 그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싶지만 손에 익지 않은 탓인지 저는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맙니다. 파리 시티 투어를 마친 우리는 에펠탑으로 향합니다. 신혼여행으로 파리를 찾은 우리 부부는 10년이 지나 이제는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저는 관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도 관찰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그래서 내가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입니다. 강한 바람을 맞으며 티켓박스에 서서 가족들의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아이폰 카메라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한계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이폰을 통해 나는 누군가를 관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폰 11 프로에는 3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애플은 왜 3개의 카메라를 아이폰에 달았을까요? 그 3개의 카메라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초광각 렌즈는 많은 사물을 한 번에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시원하고 쨍한 화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 카메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광각 렌즈는 26mm 렌즈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한 번에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약간의 광각 렌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텔레포트 렌즈는 우리 사람의 시선과 가장 흡사한 우리의 눈과 비슷한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렌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50mm 이상의 화각에서 배경 속의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텔레포트 렌즈에서 저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아이폰으로는 이 관찰의 기능을 결코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선 제가 얕은 심도 속에서 원하는 이들에게 포커싱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텔레포터에는 심도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의 망원 렌즈에서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영상 제작자가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영상을 찍는 내내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누군가를 관찰할 수 없다면 그건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도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은 아이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입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의 촬영은 관찰이 아니죠. 애플이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했다고 하는 두 개의 영상에서 저는 아이폰 카메라의 이 관찰 기능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첫 번째 눈싸움 영상. 이 눈싸움 영상으로는 관찰 기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폰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화사한 영상을 보여주는지 쉴 새 없이 떠들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영상은 아이폰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아이폰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밝고 화사한 장면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관찰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배경과 분리되지 않는 인물. 제작자는 우리에게 인물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계점. 이 영상은 아이폰의 한계점을 정확히 그어줍니다. 그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폰의 다음 버전에 인물 모드를 이 동영상에도 넣어주면 됩니다. 갤럭시는 초보적이긴 하지만 이미 구현된 기술이기도 하죠. 저는 이게 머지않은 시기에 곧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폰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영상 촬영용 카메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배경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인물 하나를 관찰하고 그것을 시청자들도 같은 감정으로 관찰하도록 만드는 전통적인 카메라는 얕은 심도 속에서 대상을 포커싱하는 방식이었다면 아이폰은 바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화면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면은 배경처럼 흐르고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인물은 화면에 고정되게 되니까요. 창가에 세워진 물병 보이시죠? 미러리스 카메라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이 분리가 되어 촬영자의 의도가 시청자에게 전달되지만 아이폰의 화면은 촬영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병을 그 자리에 두고 카메라를 틀어가며 배경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은 아쉽지만 저는 아이폰으로도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들을 화면에 담을 수 있겠네요. 어떠신가요? 파리 디즈니랜드를 찾아간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야간에 이 디즈니랜드 성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불꽃놀이를 아이폰으로 찍으면서 제가 갖고 있던 의문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아름다운 화면으로 불꽃놀이를 담아내는 아이폰. 더 진한 색감, 더 멋진 화각. 이 멋진 장관을 담아내는 아이폰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그 시절의 아이폰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은 지금 이대로의 화면이 최고인 아이폰. 그렇습니다. 찍는 순간 우리에게 촬영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 아이폰 영상은 편집과 후보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 없는 촬영본 그 자체가 완성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폰의 영상들은 더 이상의 색보정이 필요 없는 영상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휴대폰을 위한, 휴대폰에 의한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에게 여행은 뭐야? 놀러 가는 거. 다른 나라 가는 거. 여행은 다른 나라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여행 갈 수 있잖아. 그래도 괜찮고 여행하면 맨날
수영을 해. 수영을 해? 여기서 수영할 거야? 수영해야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여행 갈 때 수영이. 무지개 파리는 뭐야? 좀 옛날 시대. 옛날 시대?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 평화로워. 아빠도 처음에 엄마랑 왔을 때 이거 유람선 탔었는데 응. 그땐 깜깜한 밤이었어. 그래? 밤도 예쁘지 않아? 밤이 예쁘지. 여기 늦은 오후 이 시간도 되게 예쁜 거야. 이거 볼까? 이거 엄청 예쁘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에 더 익숙해질 것이고, 아빠보다 엄마보다 생산된 컨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디바이스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가공해내고 그것을 소비할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는 이들에겐 그 어떤 외부적인 과정들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화면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제 영상 제작에 활용하기엔 아이폰 11 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동영상 촬영에 이물 모드가 반영되는 날, 제 업무에 이 카메라를 써볼 의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의 저는 이 아이폰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일상,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붙을 수 없는 소중한 찰나와도 같은 우리의 지금을 가장 찬란하게 담아줄 카메라로서 아이폰만큼 좋은 친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